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3연임에 성공한 뒤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건의하려고 했지만 두 번이나 발언권을 제지당해서 결국 서면으로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입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현안에 대한 발언 기회를 요청하자 한성수 국무총리가 제지합니다. 총리님, 저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건은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요건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주실 거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그럼 대체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좀 넣어서 해주십시오. 공급 부족과 관련해 서울시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 시장은 회의가 끝날 무렵 발언권을 얻었는데 부동산 현안을 언급하려 하자 다시 이 대통령이 제지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꼭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행정 관련해서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예.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후보 시절 부동산 민심을 국무회의에서 직접 전달하고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에 쓴소리가 나올 것 같으니 사전 차단하는 것은 편협한 불통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정권의 부동산 실패로 피눈물을 흘리는 천만 서울 시민과 국민 전체에 대한 명백한 패싱이자 오만한 선전포고입니다. 장동혁 대표도 다음 주 예정된 부동산 대토론회를 겨냥해 서울시장 말도 안 듣는데 국민 목소리는 듣겠냐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부동산 민심을 전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제지당했죠. 그런데 국무회의 도중에 유튜브 청취자들의 댓글 투표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계층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정답도 거의 정해진 듯한 형식이었는데 혹시 이걸 여론이라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국토부 주관 토론회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이어서 이유경 기자입니다.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던 이재명 대통령. 생중계되는 유튜브 댓글로 여론을 물어보자고 즉석 제안을 합니다.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댓글의 90% 정도가 1번을 선택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어서 초고가 주택의 금액 기준도 투표에 붙였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면 적정하냐. 그냥 앞 글자 한번 눌러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대부분이 숫자를 써주셨는데요.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아요. 국토부가 주관한 토론회에서는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과 대출 규제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신속한 공급을 얘기하면서 정작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금줄은 막은 것은 모순이라고 느꼈습니다. 다만 다양한 여론을 듣겠다는 취지와 달리 참석자 상당수가 국토부 자문과 용역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론회 방식에 유감을 표하는 패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토론회에 전반적으로 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고용으로 급하게 마련한 형식적인 토론회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발언하지 못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후에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공급 확대를 위한 8가지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설명합니다. 오전 국무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시청으로 돌아온 뒤 긴급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 여러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매매, 전세, 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상승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년 새 11% 급등했고 전월세 가격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렇게 매매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3대 분야 8대 정책 과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그 핵심으로 민간 공급 활성화를 주장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늘어나는 순중 물량은 2031년까지 착공 가능한 31만 가구 중에 8만 5천 가구입니다. 정부가 새로 짓겠다고 하는 6만 2천 가구보다도 큽니다.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을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2.5 따로 국밥입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발언을 하려고 했다가 제지당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성숙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오 시장의 발언을 연이어서 제지했는데요. 대통령과 야당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부딪히는 그런 모양새로 비쳤습니다. 청와대에선 공개회의 말미에 오 시장과 민형배 광주 전남시장 인사말이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오 시장이 갑자기 부동산 발언을 꺼냈기 때문에 제지한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국무위원이 아닌 배석자는 의장이 허락했을 때 발언할 수 있는 게 맞긴 합니다. 네. 하지만 야당에서는 오 시장이 정부 정책과 다른 얘기하는 게 듣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과 세금 규제 강화안을 지금 준비 중인데요. 네. 오 시장은 민간 공급과 세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배경도 좀 작용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인데요.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으로 존재감을 높이려는 오 시장에게 멍석 깔아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예. 또 대통령이 뽑은 명픽 후보를 오 시장이 꺾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오 시장 발언이 달가울 리가 있었겠느냐. 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자, 근데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 때는요, 같은 당이고 정책 방향도 비슷하니까 제지당할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발언을 했고 또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제지하지 않았고요.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다만 오 시장의 제안 자체는 그때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언을 제지했고 또 정책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오 시장이 대통령과 좀 만나자 이 면담 요청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달 말에 청와대에 대통령을 만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순방 중이어서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권에서는 오 시장의 대통령 맞짱 전략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오 시장이 공공연하게 정부를 견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순수한 정책 협의 목적이 아니다는 겁니다. 반면 야권에서는요. 반대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협량과 독선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 분위기를 볼 때는요. 앞으로도 대화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근데 부동산을 좀 제대로 공급하려면 서울시와 협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정부나 서울시나 한 목소리로요. 신규 주택을 적극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양측이 원팀으로 협력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서로 싸우면서 따로 국밥식으로 가면은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정부는 공공부지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방침인데요. 또 오 시장은 민간 개발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 시장은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정부는 오히려 집값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세금도 양측 입장이 상반되고 있고요. 네. 오늘 보면요. 이 대통령이 오 시장한테 재건축, 재개발 지연 이유가 보고서에 담겼느냐 이렇게 두 번이나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보면 일종의 당신 일은 잘하고 있느냐 이런 책임 추궁으로도 비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시장에선 정부가 이 규제 그리고 세금 강화로 갈 거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택 공급 토론회가 열렸었거든요. 근데 실질적 대책이 안 보여서 맹탕 관제 토론회 같다 이런 지적이 나오곤 했습니다. 네.
내일부터 대출, 세금 분야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이게 정부 대책의 핵심 같다는 겁니다. 오늘도 대통령이 국무회의 중에 고가주택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유튜브 실시간 조사를 벌였죠. 네. 세금과 대출 규제 강화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하지만요, 확실한 공급 대책이 없는 세금 규제 강화는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부동산만은 여야 협치로 가야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도 한번 봤던 정책 같은 그런 네. 느낌이거든요. 그때 성공했었는지 다들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어게인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베이디터 잘 들었습니다.